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6.25 당일 정부가 1시간 넘게 진행했던 이 저녁 기념 행사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설의 핵심은 6.25 전쟁 당시 숨진 국군 147구의 유해를 운구한 바로 이 공중급육인데요. 화면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논란 핵심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균 대표님, 네. 이렇게 147구의 유해가 차례차례 우리 고국 땅을 밟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체 영상을 투여하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 그런데 이게 뭐가 논란거리고 왜 비행기가 엉뚱하다는 얘기를 듣는지 이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는 화면에서 그 육해공 의장대 대원들이 유해를 태극기에 감싼 유해를 정말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씩 운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는 정말 이 고국땅을 처음 밟는 첫 걸음으로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비행기에 싣고 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비행기에다가 옮겨 실은 다음에 그리고는 마치 지금 고국땅을 처음 밟는 것처럼 쇼를 한 거다. 연기를 한 거다. 이제 이런 논란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비행기의 동체에다가 굉장히 정말 절묘한 이런 그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던데 저걸 하기 위해서 미리 저 비행기를 현장에 갖다 놓고 실제로 저 하와이에 가서 싣고 온 공중급유기는 다른 데서 대기를 하고 그 비행기에서 옮겨 실은 후에 저기서 들고 내렸다라는 건데 결국은 저렇게 미디어 아트 보여주기를 위해서 정말 숭고한 우리 호국 영령들의 운구가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디어 행사,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투사하는 행사를 위해서 정작 유해를 정말 싣고 온 공중급유 대신 다른 공중급유기를 저렇게 세팅했다는 거잖아요. 논란의 핵심은. 공중급유기가 우리 이제 한국 공군에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가 하와이에 가서 운구를 해왔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왔던 그 공중급유기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공중급유기가 이 연료를 보급해주는 그런 비행기를 아는데 저렇게 수송 용도도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중급유기는 연료를 많이 싣고 F-15K 같은 전투기에는 10대, F-16 전투기에는 20대의 전투기에다가 연료를 급유해줄 수 있는 그런 급유기인데 원래 여객기 에어버스의 A330이라고 하는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객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렇게 운구를 해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대 중에서 한 대는 다른 기지에 있고 한 대는 이 행사장에서 지금 저렇게 수일 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저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호기가 만약에 하와이에 갔다 왔으면 2호기를 행사장에 갖다 놓고 2호기에서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2호기는 사실은 엉뚱한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행사를 준비한 비행기에다가 옮겨 싣고 나서 내려온 건데 이건 정말 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 대표님 말씀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쇼나 이벤트를 위해서 정작 지켜야 할 기본을 놓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는 말이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나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진국들 보면 이제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데 가서 그 유해들을 이렇게 또 운구해오는 그런 모습 보면 그런 그 선진국 그 대통령들 보면 새벽에도 나가서 또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현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 맞으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 정도로 고국 땅을 처음 밟는다.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저 모습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라든지 또 저 행사를 직접 저렇게 생중계로 본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6.25 때 우리를 지켜준 그 선조들이 지금 첫 땅을 밟구나 하고 가슴 뭉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속았냐? 저렇게 멋진 미디어 아트를 해주기 위해서 저 유해가 이리저리 며칠 전에 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 논란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 행사가 보통 6.25 기념식 행사는 낮에 치러지는 게 이제 상례입니다. 근데 일단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일단 여기 참석하는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의 연령대가 고령이어서 낮에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저렇게 한 것은 행사 자체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행사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기획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6.25 7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이것 행사에 대한 의미 자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유해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방역하는 시간이 걸려서 옮겨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뭐 저는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실 1950년도 한국 6.25 전쟁 발발한 다음에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미군들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사를 했죠. 예. 근데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제 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유해를 발굴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와이에 있는 센터에 가서 발굴하다 보니까, 분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아닌 이제 유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당시 한국군의 유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와서 2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자, 이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7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에 밟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행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사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유해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그 거거든요. 자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다른 비행기로 왔다가 또 다른 비행기로 옮기고, 실제로 그렇게 해명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밤에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어떤 유해를 27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다가 모셔다 두고 그냥 어떤 놔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여기 화면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미국 사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사례 많이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선 2011년에 이 아프간전에서 희생당한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도착했을 때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하고요, 공군 도보 기지로 바로 갔습니다. 유해 도착 시간에 맞춰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지 대통령의 일정이나 여러 행사에 유해를 맞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인 거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정치 행태, 독선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합니다만,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돌아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의 일정을 취소하고 유해 기한 일정의 시간을 맞추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언급하자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공군 도보 기지로 가는데 참전 용사들 유해를 막기 위해서 예. 이때 갔던 시각이 당시 미국 시각으로 새벽 3시 4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가 가까운 그야말로 깜깜한 그 한밤중, 아무도 뭐 TV를 켜거나 행사를 안 보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누가 많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해가 조국의 땅을 밟는 그 순간 이분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서 최상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3시 40분에도 대통령이 일정 다 취소하고 공군기지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비교해보면 이 6.25 70주년 기념행사, 저도 너무 멋있게 봤습니다만 본질을 잊은 것이 아닌가. 저 화려하고 멋있는 쇼를 위해서 본질이 조금 뒤로 밀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뒤늦게 논란이 된 이 6.25 행사는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복귀한 후 처음으로 관여한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탁현민 비서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0월을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10월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졌다는 점은 정말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영웅에 대한 경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영웅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대통령 의전실에서 주무를 맡고 리허설까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네. 주장처럼 이게 대통령 사과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러왔던 공중 구비에서 하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근데 옮긴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미국에서 유해가 건너온 거잖아요. 하와이를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잘 아시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모든 비행기든 뭐든 들어오면 반드시 방역을 해야 되고 방역 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유해에 대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뭐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리고 또 오는 것도 만약에 대통령 혼자만 나가시거나 이랬다면 저는 오는 시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참전 영사도 오시고 70주년 기념이 되다 보니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조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체가 물론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뭐 유해를 정말 뭐 그냥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업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논란거리 또 하나 있습니다. 행사 당시 우리 애국가가 연주가 됐었는데 도입부 한 10초 정도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북한 국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요. 태영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새롭게 편곡에 연주한 애국가는 도입부 10초가량이 북한 애국가인 애국가와 매우 흡사합니다. 저도 처음 행사를 보면서 처음에 이 애국가가 울린 순간 제 귀를 웃음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됐다라고 소개했지만 이렇게 북한 애국가와 비슷하게 편곡해서야 되겠습니까? 뒤늦게 불거진 논란이 꽤 많군요. 이 애국가 논란이에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북한 국가와 비슷했으면 당연히 피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태의원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볼 문제인지 신 대표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해프닝일 수 있는데 문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보훈처라고 하면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당연히 아주 모든 면을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럼 이 행사의 가장 핵심이 국민의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민의례 중에서도 애국가 연주인데 우리가 뭐 여러 행사장에서 애국가 많이 재창하고 했지만 그 애국가를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앞에 뭐 드럼 소리를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들어왔고 봐왔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나왔던 저 음악은 오페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개선곡 같은 것을 할 때 주로 앞에 연주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애국가는 개선곡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 개선곡을 집어넣어서 굳이 우리 애국가하고 맞추었다? 그런데 마침 저 개선곡 풍의 음악이 북한 국가와 너무나 흡사하다? 뭐, 방금 우리 시작할 때 봤지만은 거의 뭐 싱크로율이 최소 90% 이상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음악으로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이것을 해프닝이다. 우리 몰랐다. 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큰 사안이고 국가보훈처는 몰랐으면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 69년, 68년도 아니고 70주년 6.25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해가 이렇게 대규모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행사와 맞물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유해가 어떻게 해서 사망을 하고 외국을 떠돌다가 지금 70년 동안 68년 동안 북한 땅에 묻혀 있다가 2년 미국 갔다가 지금 왔겠습니까? 바로 북한 때문 아닙니까? 예. 그 북한군의 국가와 너무나 흡사한 것을 저렇게 편곡해서 만들었다.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차단하고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 이건 그냥 단순 해프닝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공무원은 담당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몰랐던 데 대한 책임은 져야죠.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글쎄요, 뭐 화려한 영상,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뭐 이벤트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6.25 추념 칭객이 저희 뉴스탑 때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